종합 비타민. 이거 약 아닙니다. 그런데요, 약처럼 드시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몸이 생각보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약 챙기고 그 옆에 종합 비타민 한 알, 이게 루틴이죠? 건강 챙긴다는 생각으로 매일 빠뜨리지 않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지금 내 몸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받은 약도 아니고 누가 먹으라고 처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TV에서 봤으니까, 주변에서 다들 먹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타민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단순한 건가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거든요. 그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죠. 종합 비타민, 이게 왜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비타민이잖아요? 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법적 분류랑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좀 다릅니다. 최근 여러 대규모 연구들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종합 비타민 복용자와 비복용자를 장기 추적했는데요.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강 개선 효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암 예방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효과가 없다는 거랑 위험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요, 효과가 없는데 계속 먹는다는 건 몸 입장에서는요, 필요 없는 걸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는 손님이 매일 집에 찾아온다면요, 처음엔 괜찮습니다. 한두 번은 받아줍니다. 근데 그게 매일 몇 년째 계속된다면요, 집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가죠. 비타민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물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B군이 여기 속하죠. 이건요, 과하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그럼 안전하네. 많이 먹어도 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나간다는 건요, 신장을 거쳐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매번 신장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걸러내는 일을요. 그럼 이제 지용성 비타민 얘기해 볼까요? 비타민 A, D, E, K. 이건요, 기름에 녹습니다. 그래서요, 몸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수용성처럼 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먹으면요,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들에 따르면요, 비타민 A 과다 복용 시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비타민 D도요. 과하면 혈중 칼슘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신장 결석 위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요,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종합 비타민 한 알에는요,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도 있고.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먹는 게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아니세요? 아침에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그리고 종합 비타민 먹고, 영양제도 따로 챙기시죠?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칼슘, 마그네슘, 글루코사민 하나씩 추가하셨을 겁니다. 이것도 좋다더라. 저것도 필요하대. 그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합쳐보셨어요?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따로 칼슘 먹으면서 거기도 비타민 D가 들어있고 오메가3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겹칩니다. 하나하나는 권장량 이하여도요, 합치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요, 60대 이상 응답자 중 상당수가 하루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성분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고요. 생각해 보세요. 약은 의사가 처방하니까 중복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사 먹는 건요. 누가 체크해 줍니까?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근데 하시나요? 안 하시죠. 왜냐면요. 이건 약이 아니니까. 그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깐만 숨 고르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요. 좀 더 직접적입니다. 여러분, 50대의 몸과 70대의 몸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근데요, 50대 때 먹던 비타민을요, 70대에도 똑같이 먹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도 괜찮았으니까.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요. 몸이 견뎌낸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요, 65살 이상 인구 중 적지 않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합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를 뿐이지 기능은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간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 대사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요, 젊었을 때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남을 수 있고 더 천천히 분해되고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요, 수용성이든 지용성이든 매일 비타민을 넣는다면요, 몸은요, 처리하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원래 해야 할 일 못하고요, 들어온 걸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피로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원인이 하나만은 아니겠지만요, 검토해 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요, 몸이 불필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바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복용 중인 약 있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항근고제, 골다공증 약 이런 거요. 근데 여기에 종합 비타민을 같이 드시면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학 문헌들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 많으시죠? 이 약과 비타민 K를 같이 먹으면요,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가 혈액응고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요,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K 들어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죠?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혈압약 있습니다. 이거랑 칼슘을 같이 먹으면요, 혈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약 중에서도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 많이 쓰이는데요.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 비타민 B12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B12를 따로 보충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요, 종합 비타민에 B12가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요, 그게 충분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의사한테요, 비타민 먹는다고 말씀하세요? 안 하시죠? 이건 약도 아닌데 뭐 좀 그 생각 때문에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기 검진 받았는데요, 갑자기 수치가 애매하게 나왔다. 간 수치가 좀 올랐네요.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높아졌어요. 근데 딱히 이유를 모르겠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약도 그대로인데 왜 그럴까요? 검토해볼 요인 중 하나가 여러분이 먹고 있는 영양제일 수 있습니다. 의학 문헌에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요,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간 수치가 상승한 경우 중에 장기간 복용하던 종합 비타민과 고용량 비타민 보충제가 관련 요인으로 확인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한 후 수치가 개선된 보고들도 있고요. 이런 사례가 특별히 드문 것만은 아닙니다. 비타민도요, 과량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요,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장기간 과량 섭취 시 간 효소 수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요, 신장 결석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루 고용량을 장기 복용할 경우 수산염 결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고 따로 먹는 비타민C는 또 얼마고 합쳐서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냥요, 비타민이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요,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하루 3끼 제대로 드세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저녁만 제대로, 이런 분들 많으시죠? 혹은요, 입맛이 없어서요, 양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 그래서요, 비타민을 챙기시는 거잖아요.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비타민이라도 챙기자, 이 생각 이해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요,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요,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근데 식사량이 적으면요, 그만큼 기름 섭취도 적고요, 비타민은 흡수가 안 되고요, 그냥 부담만 됩니다. 게다가요, 식사를 거르면서 비타민만 먹으면요, 공복에 비타민이 들어갑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요,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소화기 관련 보고들을 보면요, 공복에 종합 비타민 복용 시 위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식후에 먹으면 되냐고요? 그럼요, 식후에 드셔야죠. 근데 여러분, 식후에 약도 먹고 비타민도 먹으면요, 한 번에 처리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소화 능력 자체가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거든요. 결국요, 비타민을 먹어도요, 제대로 쓰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요, 그냥 부담이 되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비타민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무조건 먹지 마라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먹으라입니다. 분명히요, 비타민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특정 비타민이 부족한 분, 의사가 확인하고 처방한 경우 식사를 정말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분, 이런 경우에는요,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냥 건강하려고 혹시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이유로요, 습관처럼 드시는 거라면요, 한 번쯤은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학기관들의 권고안을 보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종합 비타민 일상 복용을 적극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혈액 검사입니다. 비타민 D 수치, 비타민 B12 수치, 엽산 수치, 이런 거요, 검사하면 나옵니다. 부족하면 보충하고 충분하면 안 먹는 거죠. 간단합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요, 검사 안 하고 그냥 드십니다. 왜냐면요,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 믿음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실용적인 이야기 해보죠.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 한 번이라도요, 뒷면 성분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요, 글씨도 작고 용어도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요, 중요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일단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퍼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비타민C 100mg 100% 이렇게 써 있으면요, 하루 권장량의 100%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어떤 제품은요, 500%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특히 그렇습니다. 1000%, 2000%, 이게 뭔 뜻이냐면요, 권장량의 10배, 20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넣느냐고요? 흡수율을 고려한 것도 있고 마케팅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고함량이라는 말이요,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수용성이니까 나간다고요? 맞습니다. 결국 나갑니다. 근데요, 나가는 과정에서요, 신장은 계속 일합니다. 매일요, 10배, 20배를 걸러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합성 비타민이냐, 천연 비타민이냐, 이것도 논란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요, 합성이든 천연이든 과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천연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천연 비타민 중에는 다른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첨가물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제를 만들려면요, 여러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손,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스, 이런 거요. 독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민감한 분들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화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분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뭘 먹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드셔야죠. 여기서 잠깐 좀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요, 법적으로 허용된 표현입니다. 근데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요, 반드시 도움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효과라는 게요, 건강한 사람 기준입니다. 이미 약을 복용 중이고 기저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건강기능식품 광고 중 적지 않은 비율이 과대 과장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먹으면 젊어진다. 병이 낫는다. 의사도 먹는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요. 여전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먹는다고 해서요. 여러분한테도 맞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요, 본인 몸 상태 확인하고 먹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요, 유명인이 광고한다고요. 그게 좋은 제품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유명인은요, 돈 받고 광고하는 겁니다. 본인이 실제로 먹는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보세요. 광고는 광고일 뿐입니다. 자, 이제 좀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요,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근데요, 비타민이나 영양제는요, 안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이건 약이 아니니까 의사가 관심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근데요, 의사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확인하려면요, 여러분이 먹는 모든 걸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 조사들을 보면요, 환자의 상당수가 건강기능식품 복용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많았습니다. 근데요,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요, 여러분이 먹는 비타민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와파린과 비타민 K, 혈압약과 칼슘, 당뇨약과 비타민 B12 이런 거요. 의사가 알아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말씀하시면요, 의사도 모릅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여러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병원 가시면요, 선생님, 저 종합 비타민 먹는데요. 이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요,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증상 있으셨나요? 이유 없는 피로, 잠도 충분히 잤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계속 피곤하다, 소화불량,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된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가끔 어지럽다, 피부 트러블, 갑자기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발진이 생긴다, 입맛 변화, 입맛이 없거나 입안이 쓰다, 이런 증상들이요. 단독으로 보면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요, 비타민 복용 시작하고 나서 또는 용량 늘리고 나서 생겼다면요, 한 번쯤은요, 연관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 반응 모니터링 자료들을 보면요, 소화기 증상, 피부 증상, 신경계 증상 등이 보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는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증상을 비타민과 연결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타민이 뭐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요, 계속 드십니다. 증상은 계속되고요, 그러다가요, 더 심해지면 그때서야 병원에 가십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미 몸이 많이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일 때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왜 비타민을 드세요? 건강하려고. 맞습니다. 건강하려고 드시는 거죠. 근데요, 건강의 기본이 뭔가요? 비타민일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식사입니다. 적당한 운동입니다.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기본입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요, 식사는 대충 하고 운동은 안 하고 잠은 부족한데 비타민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이게요, 말이 됩니까? 주요 보건기관들의 보고서에서도요,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이요, 만성질환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는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기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페인트 칠하면 되나요? 안 되죠. 기둥부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세요. 하루 3끼가 부담스러우면요, 2끼라도 제대로 드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골고루 드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이라도요. 하루 30분만 하세요. 잠도요, 충분히 주무세요. 7시간, 어려우면 6시간이라도요. 이게요, 대부분의 경우요, 영양제보다 생활습관이 먼저입니다. 여기서요, 조금 솔직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드시는 비타민 한 번쯤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에이, 갑자기요? 네, 지금이요, 적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요,
의사가 특별히 처방하거나 권한 경우는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로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그냥 습관으로 드시는 거라면요, 의사나 약사에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비타민들을 먹고 있는데요, 계속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조절이 필요할까요? 그럼요, 여러분이 복용 중인 약, 건강 상태, 나이, 식사 패턴, 이런 걸 종합해서요, 계속 드셔도 됩니다. 또는 이건 조절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는 이 성분만 따로 드세요. 이렇게요, 맞춤형 조언을 해줄 겁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종합 비타민 복용을 재검토한 그룹과 계속 복용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적절한 조절 후 건강 지표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개선된 경우들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즉요, 전문가 상담 후 조절해도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요, 개인차는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이 부족해서요, 보충이 필요한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요, 전문가 판단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요, 계속 드셔야 하는구나, 또는 조절이 필요하구나, 또는 중단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전문가의 조언 없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요, 좀 더 현실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비타민을 아예 안 먹긴 그렇다고 계속 먹기도 그렇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해보세요. 전문가와 상의해서 필요한 때만 먹는 겁니다. 매일 습관처럼 먹지 말고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요, 정말 필요한 시기에만 먹는 거죠. 예를 들어요, 이번 주 회식이 많아서 제대로 못 먹었다. 이럴 때요, 그 기간만 보충하는 건 어떨지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요, 비타민C를 좀 먹는 게 도움이 될지 약사에게 상담받으세요. 근데요, 평소에 식사 잘하고 컨디션 괜찮으면요,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전문가 조언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요, 종합 비타민보다는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겨울철에 햇빛을 잘 안 쐬면요,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한 후 부족하면 그것만 따로 먹는 겁니다. 빈혈 기운 있으면요, 검사 후 필요하다면 철분제만 먹는 겁니다. 이렇게요, 타겟을 정해서 먹으면요, 불필요한 성분은 안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것만 보충됩니다.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요, 용량도 확인하세요. 고함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하루 권장량 100에서 200%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1000%, 2000% 이런 고함량이요. 꼭 필요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과유불급,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 아시죠? 비타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답은요, 간단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정기 검진 받으실 때요, 선생님 저 비타민 먹는데요, 괜찮을까요? 이거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럼 의사가요, 여러분이 복용 중인 약, 건강 상태, 나이, 식사 패턴, 이런 걸 종합해서요, 계속 드셔도 됩니다. 또는 이건 조절이 필요하겠어요. 또는 이 성분만 따로 드세요. 이렇게요, 맞춤형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혈액 검사로요, 실제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철분, 이런 거요, 검사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부족하면요, 그것만 보충하면 됩니다. 충분하면요, 안 먹어도 됩니다. 이게요, 가장 과학적이고 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요, 이 간단한 걸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의사한테 이런 거 물어보기 민망해서, 바쁜데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이요, 의사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민망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요, 제대로 된 환자가요,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의사들도요, 이런 질문 방입니다. 본인 건강에 관심 있는 환자를요, 싫어할 의사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병원 갈 때요, 꼭요, 물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요, 혼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요, 함께 사시는 배우자나 떨어져 사시는 자녀분들한테요, 나 비타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한번 봐줘. 이렇게요, 이야기 꺼내보세요.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요,
같이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비타민 좋다고 권하시는 분들 계시죠? 친구분들, 이웃분들, 그분들한테도요, 그거 먹기 전에 의사랑 상담해보는 게 좋대. 이렇게요, 조심스럽게 알려주세요.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냥요, 정보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요, 정보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나 입소문에 의존하시죠. 그래서요, 이런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 쉽게 전달하는 거요. 여러분이요, 이 영상 보셨으니까요, 이제 아시잖아요. 비타민이요,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조건에 따라서는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정보를요,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게요, 진짜 건강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0분 넘게요,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요, 처음엔요, 뭔 소리야, 비타민이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건요, 마음 한편으로는요, 의심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먹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이 의심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건강한 의심입니다. 왜냐면요, 의심하는 순간 확인하게 되거든요. 확인하면요, 정확해집니다. 정확해지면요, 안전해집니다. 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안전하다는 믿음에만 기대지 말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것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이게 정말 내 몸에 맞는 건가? 이 질문을요, 계속 던지시길 바랍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요, 건강은요, 귀찮음을 이겨낼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요, 정리해 드릴게요.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1. 나는 왜 비타민을 먹는가? 의사가 권했다. 계속 드세요. 검사 결과 부족해서 계속 드세요. 그냥 좋다고 해서 재검토 필요, 이 복용 중인 약이 있는가? 3가지 이상, 의사 상담 필수, 1가지에서 2가지, 상호작용 확인, 없음, 혈액 검사 후 판단. 3.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가? 하루 3끼 제대로, 비타민 불필요할 수 있음. 1끼에서 2끼만, 식사 개선이 우선, 거의 안함, 의사 상담 필수. 4. 성분 중복 확인했는가? 확인함. 좋습니다. 확인 안함. 지금 확인하세요. 방법 모름.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5. 최근 몸 상태 변화 있었는가? 피곤, 소화불량, 두통 등. 비타민 의심 가능. 수치 이상, 의사 상담. 변화 없음. 현재 유지 고려. 6. 마지막 혈액 검사는 언제인가? 6달 이내. 결과 확인. 1년 이상. 필요하면 검사로 확인해 보세요. 의사와 상의. 기억 안 남. 여건되면 예약을 고려해 보세요. 이 중에서요, 하나라도 재검토 필요나 상담 필요가 나왔다면요, 가능하면 너무 미루지 말고 다음 진료 또는 약국 방문 때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요,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먹던 건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불편해도 해야 할 말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아, 그냥 먹으면 안 되는구나. 확인하고 먹어야 하는구나. 이걸요, 깨달으셨다면요,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된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요, 구독도 해주시면요, 앞으로도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요,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도 비타민 먹고 있는데 걱정되네요. 이런 증상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요, 공유해 주시면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요, 한 번만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요, 다음 병원 가실 때요, 또는 약국 가실 때요, 꼭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제가 이런 비타민들 먹고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다음 진료 때요, 꼭 물어보세요. 그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건강하세요. 청림 선생이었습니다.